당신이 지금 이 순간에도 모든 열정을 다해 수행하고 있는 그 소중한 직업이 과연 1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에도 우리 곁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을까요? 2025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의 수많은 기술 기업들이 무려 24만 5천 명에 달하는 거대한 규모의 인력을 가차없이 해고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가장 기이한 현상은 대규모 해고를 단행한 기업들 대부분이 결코 적자 상태가 아니었으며 오히려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는 점입니다. 기업들이 막대한 이익을 거두면서도 사람들을 대규모로 내보내는 이유는 매우 단순하면서도 명확한데, 그것은 바로 특정 분야에서 인간의 노동력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계 최대의 유통기업인 아마존은 2033년까지 현재 인간이 수행하는 약 60만 개의 일자리를 고도로 지능화된 로봇으로 완전히 대체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내부 보고서에 명시했습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매출 규모가 기존보다 2배 이상 비약적으로 늘어난다 하더라도 추가적인 인력 채용은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계산이 이미 기업 내부에서 끝났습니다. 반도체 거인 인텔 역시 기존 10만 9천 명에 달하던 전체 직원 수를 약 7만 5천 명 수준으로 과감하게 줄이겠다고 공식 발표하며 고용 시장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핵심적인 본질은 이러한 대규모 해고의 근본 원인이 일시적인 경기 침체나 경제 위기가 결코 아니라는 사실에 깊이 숨겨져 있습니다. 현대의 많은 기업들은 인력 감축을 결정하게 된 가장 빈번하고 결정적인 원인으로 인공지능의 비약적인 발전과 업무 프로세스의 급격한 자동화를 일제히 꼽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거의 해고가 경제 상황의 악화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생존 전략이었다면, 지금 벌어지는 해고는 오히려 기술이 너무나도 좋아졌기 때문에 발생하는 구조적인 변화입니다. 이 영상의 본격적인 내용을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는 더 나은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영상 제작에 있어 그 무엇보다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물결 속에서 가장 빠르게 사라질 위협에 처해 있는 7가지 직업군에 대해 심도 있게 분석하고 그들의 운명을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 소개할 7가지 직업군에는 매우 명확한 공통점이 존재하며, 이를 정확히 이해한다면 여러분 스스로 자신의 직업이 미래에 안전할지 냉철하게 판단할 수 있는 눈을 갖게 될 것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살펴볼 직업은 현재 인공지능 기술에 의해 그 존립 기반이 가장 빠르게 무너져 내리고 있는 분야인 텔레마케터라고 불리는 상담직 종사자들입니다. 고객님, 잠시 시간 괜찮으시겠습니까? 라는 정중한 인사말을 건네던 그 목소리는 이제 인간이 아닌 고도로 학습된 인공지능에 의해 완벽하게 재현되어 고객들을 직접 찾아가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내 컨택센터의 상담사 수는 약 14만 3천 명으로, 이는 2019년과 비교했을 때 오히려 9.4%가량 소폭 증가한 수치입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한다고 수없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상담사의 수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인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흔히 빠지는 위험한 착각은 인공지능이 마치 거대한 파도처럼 사람을 한꺼번에 밀어내어 직장을 잃게 만들 것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현실 세계의 콜센터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은 조금 다른데, 단순 문의의 50%에서 70%는 이미 고도로 지능화된 인공지능 상담원이 완벽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완성도가 높은 기술 모델을 도입한 기업의 경우에는 상담 업무의 약 70%에서 80%까지 자동화가 이루어졌으며, 이로 인해 인간 상담원의 채팅 업무량은 30%나 급감했습니다. 콜센터의 인원수가 유지된 첫 번째 배경에는 코로나19 이후 폭발적으로 늘어난 비대면 서비스와 온라인 상담 수요의 급격한 증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복잡한 민원이나 감정이 격해진 항의, 그리고 예상치 못한 예외적인 상황들은 여전히 기계가 아닌 인간의 공감과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짜 위기는 신입 상담사가 들어올 자리가 사라지고 있다는 점이며, 이는 숙련된 경력직만 남고 신규 채용은 급감하는 파이프라인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글로벌 IT 컨설팅 기업 TCS의 CEO는 빠르면 1년 안에 인공지능이 콜센터의 물리적인 필요성 자체를 최소화하게 될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한 바 있습니다. 더욱 무서운 사실은 인공지능이 고객의 고충을 사전에 예측하여 전화가 걸려오기도 전에 문제를 해결해버림으로써 상담이라는 행위 자체를 소멸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당신이 수행하는 업무가 시스템의 보안이나 구조적인 결함 때문에 존재하는 일이라면, 그 시스템이 완벽해지는 순간
당신의 일자리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볼 직업은 과거 전문직이라는 방어막 뒤에서 안전하다고 믿었던 번역가들이며 이들의 생존 기반은 이미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한국번역가협회의 발표에 따르면 인공지능 도입 이후 단일 2년 사이에 신규 번역 및 통역 요청 건수가 무려 80%나 급감하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단순히 일감이 줄어든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번역 업무의 단가 역시 과거와 비교했을 때 3분의 1 수준으로 폭락하며 번역가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 번역 의뢰의 80% 이상은 인공지능이 초벌 번역을 수행하고 인간 전문가는 이를 단순히 검토하고 수정하는 기계 번역 편집 방식으로 변화했습니다. 이로 인해 번역가의 역할은 창조적인 예술가에서 기계의 결과물을 확인하는 검수자로 격화되었으며 이는 자연스럽게 노동 가치의 하락과 수입의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보고서에 따르면 인공지능 대체 가능성 점수가 가장 높은 직업 1위는 통번역가로 꼽혔으며 그 수치는 무려 0.49점에 달했습니다. 혹자는 인공지능이 문학적 뉘앙스를 살리지 못한다고 반박하지만 기업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완벽한 번역이 아니라 비용 대비 효율적인 적정 수준의 번역입니다. 95%의 정확도를 가진 인공지능이 초안을 잡고 인간이 나머지 5%만 보완하는 방식이 인간이 처음부터 끝까지 수행하는 방식보다 압도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학계 전문가들은 이제 인공지능 도구를 능숙하게 활용하지 못하는 번역가는 취업 시장에서 완전히 소외될 수밖에 없는 냉혹한 현실에 직면했다고 진단합니다. 이제는 인공지능과 경쟁하는 시대가 아니라 누가 더 인공지능을 자신의 도구로 완벽하게 다스려 생산성을 극대화하느냐가 생존을 결정짓는 핵심 경쟁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번역 의료의 급감은 신진 번역가들이 실력을 쌓으며 성장할 기회 자체를 박탈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숙련된 전문가 풀의 붕괴라는 재앙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지금 번역업계에서 목격되는 현상은 단순한 일자리 감소를 넘어 하나의 산업 생태계가 통째로 무너지고 있는 거대한 변화의 전조 현상과도 같습니다. 세 번째로 마주할 직업은 고도의 수치 계산과 분석 능력을 바탕으로 안전한 전문직의 대명사로 불렸던 회계사들이며 이들에게도 위기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습니다. 숫자를 다루는 전문직은 안전할 것이라는 고정관념은 인공지능의 연산 능력을 과소평가한 착각이며 회계사가 수행하는 업무의 본질을 분해해보면 그 위험성이 명확해집니다. 회계사의 업무를 세밀하게 분해해보면 장부 정리, 세금 계산, 감사 보고서 작성, 그리고 재무제표 분석으로 나뉩니다. 하지만 이미 장부 정리는 자동화되었고 세금 계산은 고도화된 소프트웨어가 인간의 손길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감사 보고서의 정형화된 초안조차 이제 인공지능이 작성하기 시작하면서 회계사에게 남은 최후의 보루는 오직 인간만의 판단뿐입니다. 거래의 적절성이나 리스크 평가 같은 고차원적인 판단을 제외한 나머지 업무는 결국 정해진 규칙에 따른 방대한 계산의 연속입니다. 규칙에 따른 정밀한 계산 영역에서 인공지능은 인간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하며 결코 실수를 범하지 않는다는 강력한 강점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10명의 주니어 회계사가 데이터를 정리하고 1명의 시니어가 최종 판단을 내리는 피라미드 구조가 유지되었습니다. 이제는 인공지능이 10명의 데이터를 즉각 정리하고 시니어 1명이 검토하는 구조로 바뀌면서 9명의 주니어 자리가 증발해버렸습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치명적인 모순은 실무 경험을 쌓을 주니어의 자리가 사라지면 미래의 시니어 회계사 역시 탄생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마주할 직업은 은행 창구 직원이며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은행 창구에 직접 앉아본 것이 언제인지 기억하십니까? 대형 시중은행의 점포수는 2023년 3 927개에서 2025년 3 750개로 불과 1년 8개월 사이에 177개가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은행의 정규직 수는 6년 사이에 7,000명 이상 줄어든 반면 그 빈자리는 오히려 비정규직 인력으로 채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한은행은 이미 인공지능 뱅커가 탑재된 디지털 데스크를 전국 150대 이상 배치하며 대면 금융 서비스의 종말을 예고했습니다. 심지어 오직 인공지능 뱅커로만 운영되어 인간 직원이 단 한 명도 상주하지 않는 무인 점포가 도심 곳곳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계좌 입출금부터 각종 증명서 발급까지 과거 창구에서 처리하던 64개의 핵심 업무를 이제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빠르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농협은행 역시 주요 영업점에 인공지능 뱅커를 전면 배치하며 주요 은행 업무의 최대 80%를 자동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냉정하게 분석해보면 창구 직원이 수행하던 본인 확인이나
서류 작성 업무는 고도의 판단이 아닌 규칙의 적용에 불과했습니다. 연봉 0만 원 이상의 창구 직원 1명을 고용하는 것보다 인공지능 시스템을 유지하는 비용이 기업 입장에서는 훨씬 저렴합니다. 인공지능은 24시간 쉬지 않고 운영될 수 있으며 고객들에게 대기 시간 없는 즉각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강력한 효율성을 자랑합니다. 고객들 역시 모바일 앱으로 5분이면 끝날 업무를 위해 번호표를 뽑고 물리적인 은행 창구에서 기다려야 할 이유를 잃었습니다. 결국 은행과 고객 양쪽 모두에게 있어 물리적인 창구라는 공간은 점차 불필요한 비용이자 낭비로 인식되며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 5번째로 살펴볼 직업은 우리 일상에서 가장 흔히 마주치는 계산원이며 대형 마트의 셀프 계산대는 이미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흐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가 목격하는 셀프 계산대의 보급은 시작에 불과하며 아마존은 이미 계산대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혁신적인 무인 매장을 현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매장에 들어가 물건을 집어들고 나오기만 하면 고도의 인공지능과 센서가 이를 즉각 감지하여 결제를 자동으로 완료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었습니다. 수많은 카메라와 정밀한 센서들이 누가 무엇을 선택했는지 혹은 다시 내려놓았는지를 실시간으로 추적하며 단 한치의 오차도 없이 계산을 수행합니다. 국내에서도 심야 시간대에 사람 없이 운영되는 무인 편의점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더 이상 우리에게 낯설거나 신기한 풍경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일각에서는 무인 매장이 단지 기술력을 과시하기 위한 일시적인 유행이라고 생각하지만 기업들은 이미 5년 뒤와 10년 뒤의 미래를 냉철하게 설계하고 있습니다.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는 최저임금과 구조적인 인건비 부담은 기업들로 하여금 인간 노동력 대신 저렴해진 무인화 기술을 선택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입니다. 과거에는 인간만이 수행할 수 있었던 계산 실수 확인이나 도난 감시, 그리고 복잡한 가격 오류 처리 업무까지 이제는 인공지능이 완벽하게 대체하고 있습니다. 결국 인간을 고용하는 비용보다 인공지능과 무인 시스템을 유지하는 비용이 더 저렴해지는 임계점이 도달하는 순간 계산원이라는 직업은 한꺼번에 사라질 것입니다. 6번째로 우리가 직면할 위태로운 직업은 보험심사원이며 복잡한 보험 가입 여부와 보험료를 산정하는 일조차 이제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보험심사는 단순한 주관적 판단이 아니라 방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통계적 확률을 계산하고 리스크 점수를 매기는 고도의 수학적 연산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경험과 직관에 의존하여 심사를 진행하지만 인공지능은 수억 건의 방대한 역사적 데이터를 단 몇 초 만에 분석하여 가장 정확한 결론을 도출합니다. 실제로 보험업계에서 인공지능 도입이 가장 활발한 분야는 심사와 리스크 평가이며 고도의 지능이 필요한 보험 사기 탐지 영역까지 이미 인공지능이 장악했습니다. 과거에는 숙련된 전문가들이 복잡한 패턴을 분석하여 사기를 찾아냈으나 이제는 인공지능이 수상한 거래를 실시간으로 자동 감지하여 완벽하게 걸러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2024년 통계에 따르면 금융권의 약 64%가 인공지능을 사기 탐지에 활용하고 있으며 42%의 기업은 고객 온보딩 과정 전체를 이미 자동화했습니다. 보험 심사원에게 요구되던 핵심 역량은 결국 정해진 규칙의 엄격한 적용이었으며 이는 인공지능이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절대적인 영역과 일치합니다. 7번째로 살펴볼 마지막 직업은 트럭 운전사이며 이 직업은 앞서 언급한 다른 직업들과는 달리 아직 우리 곁에 남아있지만 그 미래는 가장 불안합니다. 자율주행 기술은 이미 상용화 직전 단계까지 준비를 마쳤으며 도로 위에 거대한 트럭들이 인간의 조종 없이 스스로 달리는 시대가 우리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국제도로협회의 보고에 따르면 트럭 운전사 부족 현상은 2028년 전 세계적으로 600만 명 이상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고령화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화물차 운전자 평균 연령은 이미 50대를 훌쩍 넘겼으며 힘들고 위험한 업무 특성상 젊은 층의 유입이 거의 끊긴 것이 자율주행 도입을 가속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기술의 현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한국의 마스오토라는 기업은 이미 자율주행 대형 트럭을 이용한 화물 운송을 실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트럭 한 대의 하루 평균 주행거리는 약 520km라며 그중 고속도로 주행 비중이 97%라는 압도적인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율주행 기술이 가장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정해진 노선과 단순한 환경, 그리고 반복적인 운행이라는 최적의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기술은 이미 준비되어 있음에도 대규모 도입이 지연되는 이유는 사고 발생 시의 법적 책임 주체를 둘러싼 복잡한 논의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적 장벽은 시간의 문제일 뿐이며 아마존의 내부 문서는 2027년까지 무려 16만 개의 일자리가 자율주행과 자동화로 인해 사라질 것을 예고합니다. 아마존은 더 나아가 2033년까지 전체 물류 및 창고 업무의 약 75%를 완전히 자동화하겠다는 야심찬 로드맵을 설계하며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7가지의 위험 직업군에는 공통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수행하는 모든 업무가 명확한 규칙과 매뉴얼로 완벽하게 설명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업무의 책임이 개인의 창의적 판단보다는 회사가 정한 절차에 귀속되어 있어 인간만이 가진 독특한 판단력이 크게 필요치 않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누가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동일한 입력값에 대해 항상 동일한 결과값이 산출되는 정형화된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 가지 조건, 즉 규칙 기반과 낮은 책임 귀속, 그리고 결과의 표준화를 모두 만족하는 일자리라면 인공지능이 이를 대체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혹자는 과거 산업혁명 때처럼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면 그만큼 더 많은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날 것이라며 지나친 낙관론을 펼치기도 합니다. 세계경제포럼의 전망에 따르면 2030년까지 약 9억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동시에 최대 1억 7억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치상으로는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서 발생하는 진짜 비극은 사라지는 일자리와 생겨나는 일자리가 결코 같은 사람에게 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콜센터에서 해고된 40대 상담사가 하루아침에 고도의 수학적 지식이 필요한 인공지능 엔지니어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전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새로 생겨나는 일자리는 대부분 첨단 기술 교육을 받은 젊은 세대에게 돌아가며 기존 산업에서 밀려난 노동자들은 갈 곳을 잃고 영구적으로 도태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공지능으로 인한 기술적 실업이 과거의 그 어떤 경제 위기보다 우리 사회에 더욱 깊고 치명적인 상흔을 남기게 될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왜 이러한 거대한 변화가 10년 전이 아닌 바로 지금 우리 눈앞에서 이토록 격렬하게 일어나고 있는지 그 근본적인 배경을 심도 있게 파악해야 합니다. 그 결정적인 원인은 바로 생성형 인공지능의 등장이며, 과거의 인공지능이 단순히 데이터를 분석하는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스스로 창조하는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분석형 인공지능은 주로 저임금 노동자의 반복 업무를 대체했지만, 생성형 인공지능은 이제 글을 쓰고 코딩을 하며 고소득 전문직의 영역을 침범하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부유한 국가의 근로자 중 약 3분의 1이 생성형 인공지능의 영향으로 인해 자신의 소중한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는 충격적인 예측을 내놓았습니다. 역설적이게도 과거에는 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더 안전하다고 믿었지만, 이제는 고학력 전문직일수록 인공지능에 의해 대체될 확률이 비약적으로 높아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규칙을 철저히 학습하고 정해진 정보를 정확하게 처리하는 능력은 이미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인공지능이 우리보다 훨씬 더 압도적으로 잘해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술의 대홍수 속에서 오직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영역은 무엇이며, 우리는 어떤 가치를 증명하며 살아가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인공지능이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인간의 첫 번째 강점은 바로 매뉴얼에 존재하지 않는 예외적인 상황을 유연하게 처리하는 고도의 적응 능력에 있습니다. 데이터로 학습할 수 없는 돌발적인 변수가 발생했을 때 직관을 발휘하여 최선의 판단을 내리는 능력은 여전히 인류에게 남겨진 최후의 보루와도 같습니다. 또한 인공지능은 기술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그 결과에 대해 도덕적 혹은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없다는 점이 인간과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무언가 잘못되었을 때 고통을 감수하며 책임을 지는 행위는 여전히 인간의 고유한 영역이며, 사회 시스템은 인공지능에게 그러한 권한을 절대 부여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내 직업이 통째로 사라질까라는 막연한 공포에 질린 질문 대신 내 직업 속에서 내가 수행하는 역할이 어떻게 변할까를 구체적으로 질문해야 합니다. 같은 직업군 안에서도 수행하는 구체적인 역할에 따라 인공지능의 영향을 받는 정도가 천차만별이며, 우리는 그 변화의 양상을 냉철하게 파악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은행원의 사례를 보면 단순한 입출금을 처리하는 창구 역할은 빠르게 소멸하고 있지만, VIP 고객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설계하는 고차원적 역할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습니다. 번역가 역시 일반적인 비즈니스 문서 번역은 기계에게 자리를 내주었지만, 창의성이 극대화되는 문학 번역이나 법률 문서 검토는
여전히 인간의 전문성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당장 실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직업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서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는 핵심적인 역할로 신속하게 이동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현재 역할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면 첫 번째 선택지는 직종 내에서 인공지능이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복잡하고 정교한 업무로 자신을 옮기는 것입니다. 콜센터 상담원이라면 단순한 정보 전달에서 벗어나 고객의 복잡한 민원을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전문가로, 회계사라면 장부 정리에서 벗어나 전략적 컨설턴트로 진화해야 합니다. 두 번째 선택지는 인공지능과 대결하는 구도에서 벗어나 인공지능을 자신의 생산성을 비약적으로 높여주는 가장 강력한 도구로 완숙하게 활용하는 지혜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인공지능과 인간의 대결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는 적절하지 않으며 오히려 기계적인 반복 업무를 기계에게 맡김으로써 인간 본연의 고귀한 창의성에 집중할 기회를 얻어야 합니다. 이전에는 모든 문장에 인간의 소중한 에너지를 쏟아야 했다면 이제는 인공지능을 부리며 질적으로 훨씬 더 우수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총감독의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인공지능 도구를 자유자재로 다루는 능력은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 역량이 되었으며 이를 통해 우리는 과거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선택지는 아예 인공지능의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난 새로운 분야로 이동하는 것이지만 이는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결코 만만한 길이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성공 확률이 낮은 급격한 전직보다는 현재 자신의 직무 역량에 인공지능의 힘을 더해 역할을 고도화하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이고 지능적인 미래 대비 전략이라 할 수 있습니다. KDI 보고서에 따르면 오는 2030년에는 인간 노동력의 무려 90%가 이미 기술적으로 충분히 대체 가능해지는 인류사적인 전환기에 진입할 것으로 강력하게 예측됩니다. 기술적으로 대체 가능하다는 사실이 당장 모든 일자리의 소멸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그 거대한 가능성의 문이 열렸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긴장해야 합니다.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이며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기술적 대안이 존재하는 한 망설이지 않고 인간 대신 인공지능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고용시장에 남게 될 일자리는 인공지능이 도저히 수행하지 못하는 고차원적인 일이나 인공지능을 유지하는 것보다 사람을 쓰는 것이 더 저렴한 일뿐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파고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사회는 가장 먼저 교육 시스템의 근간을 뿌리째 바꾸어 인공지능과 공존할 수 있는 새로운 인재를 양성해야 합니다. 현재의 교육 시스템은 정해진 규칙을 성실히 따르고 정답을 맞히는 능력에 집중하고 있지만 이는 인공지능이 우리보다 수만 배 더 잘 해내는 영역입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역량은 정해진 답이 없는 복잡한 현실의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고 스스로 가치 있는 질문을 던질 줄 아는 능력입니다. 또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이 새로운 기술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과 비용을 보장하는 국가 차원의 혁신적인 전환 지원 시스템이 절실합니다. 단순히 6개월 정도의 짧은 실업급여를 제공하는 구시대적인 방식으로는 인공지능 시대에 요구되는 고도의 전문 역량을 새롭게 습득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노동자들이 2년 혹은 3년 동안 생계 걱정 없이 새로운 디지털 역량을 충분히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적 안전망의 전면적인 재설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 모든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주 40시간을 일한다는 과거의 고용 정의는 이제 종말을 고하고 있으며 일자리에 대한 새로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다양한 형태의 초단기 노동이나 프로젝트 기반의 업무가 정당하게 인정받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유연하면서도 강력한 노동보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정책과 제도의 변화는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 속도를 결코 따라잡지 못할 것이며 이는 우리 모두가 직면한 불편한 진실입니다. 따라서 국가와 사회의 보호를 마냥 기다리기보다는 개인 차원에서 먼저 깨어나 인공지능의 거센 물결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주도적으로 움직여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을 마치기 전에 여러분 스스로에게 가장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질문 하나를 던져보시길 바라며 그 답이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매일같이 수행하고 있는 그 업무는 인공지능이 데이터로 학습하기 쉬운 일입니까? 아니면 타인에게 말로 설명하기조차 어려운 복잡한 일입니까? 만약 여러분의 업무가 명확한 매뉴얼로 정리될 수 있고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일이라면 그것은 인공지능이 가장 먼저 완벽하게 대체할 대상입니다. 반대로 여러분의 업무가 수많은 경험과 직관이 필요하여 후배에게조차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영역이라면
인공지능 역시 그 일을 배우는데 한계를 느낄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솔직한 답변이 바로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폭풍 속에서 여러분이 안전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가능성의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미래를 설계하는데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며 더 알차고 깊이 있는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